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이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사 니코틴 등 인체 흡입 제품 안전 관리 방안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에는 원래는 연초만 담배 재료였는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번에 이제 담배 사업부를 개정해서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이 이제 금년 12월 통과되고 4개월 이후에 진행되거나 그 이후에 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담배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네모에 보시는 것처럼 니코틴이 미포함된, 저는 유사 니코틴이 아니고 이 가짜 니코틴입니다. 이게 지금 담배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해성 평가를 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 시행 이전, 내년 4월 달에 만약 법이 시행되면 그 이전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자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포인트고, 그간의 대책도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또는 액상형 담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관리하는 부처가 화학제품안전법, 그다음 화학물질관리법 기후부가 하고 또 인체 적용하는 것은 식약처, 산업부는 제품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제품 안전 정책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소관 부처도 확정하고 이 관리를 해서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건강상 문제가 그냥 니코틴 추출물은 그냥 담배 수준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유사 니코틴 역할을 하는 다른 화학 물질. 네, 이거는 이 안전성 검증 없이 예. 그 팔아가지고 시민들이 피워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건 니코틴이 아닙니다. 가짜, 이거 유사가 아니고 가짜 니코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못하는 걸로 네. 관리한다. 네. 여기 보니까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래서 방치된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전에 세금 안 냈죠, 이거? 네, 안 냈습니다. 근데 내가 성남시에 있을 때 우리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찾아내가지고 네. 세금 지방세잖아요, 이게. 네. 지방세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이겼던 것 같은데 몇십억 부과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법으로 담배 사업법에서 명시해요? 명시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정부의 법적 자문 기능 강화 추진 방안을 법제처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께서 법제처 업무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 간단히만 성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각 부처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 전문기관입니다. 각 부처 법령 그리고 행정규칙 위반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정비하고 있고 조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통해서 법제처 직원들은 그 공법, 그러니까 헌법 및 행정법 분야 이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그 법적 자문을 그 외부 로펌이나 변호사의 의뢰에서 얻게 되는 법적 자문과 비교해 볼 때는 전문성, 정확성, 객관성, 보완성 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부 로펌이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사법이 아닌 공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보완성
균형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검사들의 경우에도 일부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사후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 행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자문이나 해석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에서 법령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그 지난주 업무 보고에서의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서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같은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 내 각 부처, 위원회, 청단위 기관, 특히 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작은 기관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처는 법적 자문 전담 기구로 10명 규모의 일단 과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기존의 23개 소관 부처별 법제관실에 한 사람씩을 충원해서 그 신설된 조직하고 이 법제관실이 협업해서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법적 자문에 따라서 수반되는 기획 법령 정비를 위해서 법령 정비과 한 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확충된 조직이나 인력은 대통령실, 총리실, 국무조정실 그리고 각종 TF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처에 법률 전문가 파견될 수 있는 인력 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의 충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제도는 각 기관장이 이제 일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이 공무원을 선정해서 1인당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원칙은 이제 이례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 그에 걸맞는 아주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는 원칙이 첫째고요. 둘째는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엄격한 선발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과 창출 시점과 보상 시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해서 즉각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의 원칙, 이렇게 세 개의 원칙 하에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대상은 개인을 원칙으로 하고요. 협업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기여도에 따라 협업 단위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평가 기준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절차 또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또 평가 기준, 절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 기관별 운영 실적을 행안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처 설정에 맞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그 각 부처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6억 죄송합니다. 116억 규모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